요즘 AI 정말 똑똑해졌죠. 그냥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우리 대신 리서치 보고서를 써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AI 조수들 믿고 맡겨도 괜찮을까요? 오늘 바로 이 똑똑한 AI들을 시험대에 올려서요. 아주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성적표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AI가 어떻게 연구직을 넘보게 됐는지, 그리고 기존 평가 방식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험은 뭔지, 채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과연 어떤 AI가 1등을 했는지 그 성적표까지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발전 속도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될까 싶었던 것들을 그냥 막 해내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아마 제일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이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골치 아픈 연구 과제를 AI가 대신 해준다면요? 그냥 자료 몇 개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에다가 인용까지 완벽하게 처리한 보고서를 말이죠. 바로 이 엄청난 가능성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험대에 오를 AI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챗봇이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심층 연구 에이전트, 영어로는 DRA라고 불리는데요. 이름 그대로 마치 아주 똑똑한 대학원생 한 명을 고용한 것처럼 웹을 구석구석 뒤지고 수많은 자료를 종합해서 정확한 출처까지 딱딱 밝힌 보고서를 만들어내도록 훈련받은 녀석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인간의 영역에 성큼 들어온 AI를 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기존에 쓰던 AI 시험 방식으로는요, 이들의 진짜 실력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아주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존의 AI 시험은 딱 절반짜리였어요. 오로지 글만 읽고 답하는 능력, 그것만 테스트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연구는 전혀 다르잖아요. 복잡한 차트나 데이터가 꽉 찬 그래프, 또 설계도 같은 시각 자료를 글이랑 같이 보고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바로 이 부분이 기존 시험이 완전히 놓치고 있던 거대한 구멍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빈틈 정도가 아니었어요. 최첨단 AI들이 가진 진짜 잠재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말 그대로 거대한 블랙홀 같은 거였죠. 이 구멍을 메우지 않고서는 AI 연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랑 아마존의 연구팀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AI를 위한 궁극의 시험, MSDR 벤치입니다. 아니 근데 왜 궁극의 시험이라고까지 부를까요? 자, 보세요. 무려 21개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만든 과제가 140개나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AI가 텍스트랑 이미지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분석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꼼수가 통하지 않게 만든 거죠. 과제의 난이도 폭도 엄청납니다. 왼쪽처럼 안약 사진 하나 보여주고 이거 성분이 뭐야? 하고 묻는 일상적인 질문도 있고요. 오른쪽처럼 엄청 복잡한 AI 구조 다이어그램을 던져주고 전문가 수준의 분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상식부터 아주 깊은 전문 지식까지 AI의 모든 걸 탈탈 터는 시험이 셈이죠. 자, 시험을 봤으면 이제 채점을 해야죠. 그런데 기계가 쓴 보고서를 어떻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사람 보고서를 채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진들은 AI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3단계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보고서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훑으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자,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관문은 플레이라고 불리는데요. 한마디로 글쓰기 기본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문장은 자연스러운지, 주장에 깊이가 있는지, 또 보고서로서의 형식은 잘 갖췄는지, 글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트레이스는요, 이 시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점수의 무려 절반, 50%가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AI가 보고서에 쓴 모든 주장이 제시한 근거 자료랑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팩트체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성이잖아요. 자, 마지막 관문은 모세이크입니다.
이건 AI가 이미지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본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제대로 이해한 건지를 가려내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글로는 그래프가 상승세라고 써놓고 근거 자료로는 하락세인 그래프를 떡하니 갖다 붙이진 않았는지 이런 모순점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채점이 끝났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과연 이 혹독한 시험에서 살아남아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AI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결과입니다. 25개의 네로라 하는 최첨단 AI들이 이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요. 딱 봐도 상위권이랑 하위권 점수 차이가 꽤 크죠? 과연 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영광의 챔피언은 바로 제미나이 딥 리서치였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무엇보다도요. 주장의 근거를 정말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RAC 점수에서 다른 모델들을 압도하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단순히 순위만 매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AI에 대해 막연하게 가졌던 몇 가지 생각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이겁니다. AI한테 그냥 눈만 달아준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눈으로 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보면 진짜 놀라운데요. 어떤 모델들은 시각 기능을 추가했더니 오히려 그래프에 있는 숫자를 잘못 읽는 것 같은 어이없는 실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 발견은 더 흥미롭습니다. AI한테 그림을 잘 보는 능력이랑 출처를 꼼꼼하게 다는 능력이 완전히 별개의 능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그림 분석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작 그 그림이 어디서 왔는지는 엉터리로 적어내는 학생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핵심 발견입니다. 인터넷 검색 같은 화려한 도구를 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AI 모델 자체의 기초 체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타이어를 끼워도 자동차 엔진 자체가 부실하면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 이제 우리는 AI 연구원의 성적을 매길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자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높은 점수가 곧 완벽한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겠죠. 여러분은 언제쯤 AI가 쓴 보고서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 똑똑하고 새로운 동료와의 공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